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달라지는 건 없잖아. 마인드를 바꾼다고 해서 내 주변이 바뀌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스쳐간 적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왜 착각이었는지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내일부터 마인드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하나 상상해 볼게요. 퇴근 후 한 가족이 저녁 밥상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있었던 일을 꺼냅니다. 얼굴이 편안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아니라 따뜻함이 실려 있어요. 오늘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풀었어 하고 슬쩍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밥상의 공기가 바뀝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표정을 따라 짓고 있고 배우자는 오늘 하루 쌓인 피로가 묘하게 한꺼풀 벗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기분 좋아져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조언도 잔소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온도가 밥상 위로 살짝 번졌을 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현상의 정체를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마인드를 다듬는다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걸 고치는 일이잖아요. 운동하면 근육이 붙고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데 마인드는 당장 뭐가 나아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의심이 훈련을 멈추게 하는 제일 무서운 덫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덫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와 심리학 연구 결과로 깔끔하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늘 화면 너머로 편하게 커피 한 잔 놓고 수다 떠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인드를 가꾸는 일이 단순히 내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하루까지 어떻게 뒤흔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깎아내리거나 흉보는 사람이 왜 오히려 반가운 신호탄인지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성장은 출발선일 뿐이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인드를 가꾸면 내가 잘하고 원하는 곳에 가까워지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건 그 다음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그건 마인드를 가꿨을 때 열리는 가장 첫 번째 문일 뿐이에요. 그 문 뒤에 훨씬 넓고 훨씬 깊은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내면을 단단하게 쌓아갈 때 그 결과물은 여러분 앞에서만 조용히 잠들어 있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 스며듦의 정체를 우리 뇌의 언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의 내면은 주변에 송출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는 놀랍고도 좀 소름 돋는 현상 하나를 소개할게요. 1993년에 하와이 대학교의 엘레인 해필드 교수, 그리고 존 카치오포, 리처드 랩슨 교수 연구팀이 감정 전염이라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어로는 Emotional Contagion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 사람의 기분이 마치 감기처럼 옆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옮겨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진짜 기분 좋은 얼굴로 웃으면 내 입꼬리도 저절로 살짝 올라가요. 반대로 옆에 앉은 사람이 잔뜩 긴장하고 있으면 내 어깨도 어느새 딱딱해져 있죠. 이걸 나는 안 그래라고 의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미러 뉴런이라고 불리는 거울 신경세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세포가 하는 일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불이 켜지는 건 당연하고요. 놀라운 건 다른 사람이 그 동작을 하는 걸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내 뇌에서 같은 세포가 똑같이 켜진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경과학자 라마 찬드라는 이 세포에다 간디 뉴런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나와 상대방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세포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고맙다는 마음을 품고 마음에 여백을 두고 밝은 쪽을 바라보며 살면 그 내면의 색깔이 여러분의 눈빛과 목소리 톤과 몸짓을 타고 옆 사람의 뇌에 알아서 복사됩니다.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요. 의욕이 넘치는 사람 옆에 그냥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도 그 사람의 의욕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만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건 24시간 켜져 있는 라디오처럼 주변을 향해 계속 흘러나가고 있어요. 가장 센 주파수는 가까운 사이에서 잡힌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의 전파가 제일 세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2023년에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실린 연구가 명확한 답을 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이 더 깊이, 더 진하게 번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야말로 이 전파의 가장 강력한 안테나예요. 그런데 이 연구가 따뜻한 이야기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꽤 서늘한 경고도 함께 담겨 있어요. 베이즐리 연구팀과 바이스만 연구팀이 오랜 기간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어둡고 무거운 내면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4배에서 10배까지 높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너도 힘들게 살아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냥 같은 지붕 아래서 밥 먹고 잠자고 함께 살았을 뿐인데 그 내면의 무게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내려앉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내면을 갈고 닦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내면이 매일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편안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아이가 여러분을 보면서 힘든 일이 생겨도 저렇게 헤쳐나갈 수 있구나를 매일 몸으로 배웁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도 안 해도 뭔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내면 그 자체가 이미 가장 강력한 교과서가 됩니다. 이것이 마인드를 바꿔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성장은 내 가족의 성장으로 소리 없이 하지만 틀림없이 이어집니다. 떠나는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면을 가꾸고 자라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진 않아요. 진심으로 응원한 사람도 있지만 묘하게 불편해하는 사람, 이유 없이 흉을 보는 사람, 여러분의 변화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꼭 나타납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흔들리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내가 너무 유별나게구나. 그런데 오늘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 흉과 시샘은 여러분을 겨냥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면을 가꾸고 자라다 보면 흉 보는 사람, 기운을 빼가는 사람, 여러분과 전혀 다른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무서워하거나 아파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마인드를 가꿀 때 생기는 가장 강력한 자연 걸음망입니다. 감정이 옮겨가는 원리를 보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자라나는 내면을 가진 사람과 무거운 내면을 가진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불편함을 만들어내거든요. 자라나는 사람은 무거운 기운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무거운 사람은 자라나는 기운이 자기를 현재 너무 날카롭게 비추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이 자연스러운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마인드를 가꾸는 건 단순히 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과 내 곁에 없어야 할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걸러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끊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내면을 가꾸고 자라다 보면 있어야 할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없어야 할 사람은 스스로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세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째, 오늘 하루 내 감정이 주변 사람에게 뭘 보내고 있는지 의식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 가족과 처음 마주치는 그 순간, 내 표정이, 내 말투가, 내 분위기가 지금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지 한 번만 들여다봐 주세요. 나는 지금 내 가족에게 어떤 내면을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둘째, 내가 내면을 가꾸는 건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내 가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매일 아침 다시 새겨주세요. 내면을 다듬는 게 힘들고 지칠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러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밀려올 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오늘 내면을 다듬는 건 내일 내 가족에게 더 좋은 기운을 보내기 위해서다. 내 아이가 나를 보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다. 이 인식이 마인드 훈련을 단순한 자기 관리에서 거룩한 사명으로 바꿔줍니다. 셋째, 흉보거나 떠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보내세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불편해하며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속 자라면 그 빈자리에 여러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더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마인드를 가꾸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성장입니다. 하지만 그건 출발점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옮겨가는 뇌과학이 보여주듯 여러분의 내면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전해집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세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라나는 내면은 가족의 삶을 말 한마디 없이도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는 흉보고 시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것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인드를 가꿀 때 생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걸음망이자 가장 확실한 성장의 증거입니다. 마인드를 가꾸는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내 옆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나은 방향을 보고 더 따뜻한 하루를 살고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인드를 가꾸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혼자인 것 같으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 주변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가요? 그래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내면을 다듬는 건 오직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으로 인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단단한 내면이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여러분의 몸짓에서 매일 조용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흘러넘침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한 사람씩, 한 걸음씩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있어요. 흉보는 사람이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시세 많은 사람이 멀어져도 좋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진짜 사람들이 반드시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내면이 여러분의 가족을 바꾸고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고 그렇게 세상을 바꿉니다.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오늘도 묵묵히 해나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